안녕하세요. 오늘은 백지원 작가의 전자책 민서와 미나자매의 신비한 자연탐험 발췌본을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아이들 눈으로 본 세상이 어떻게 일상을 모험으로 바꾸는지, 그리고 그 시선이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지 같이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할머니가 직접 손녀들 하루를 담은 아주 따뜻한 기록인데, 어쩌면 당신의 일상을 좀 새롭게 볼 수 있는 그런 힌트가 숨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냥 뭐랄까, 단순히 손녀들의 귀여운 하루를 기록했다기보다는요, 그 이상이에요. 저자인 할머니는 자연은 놀이터이자 교과서다, 이런 믿음을 좀 보여주시는데, 이게 결국 우리가 주변 환경이랑 어떻게 관계를 맺고 또 그 안에서 어떤 의미를 발견하느냐, 뭐 이런 문제랑 연결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의 그 반짝이는 순간들 있잖아요. 그걸 포착하려는 마음이 우리 모두가 간직하고 싶은 소중한 기억의 본질, 이런 걸 생각하게 만들죠. 주인공 자매 민서랑 미나를 보면 그 차이가 또 흥미로워요. 6살 언니 민서는 막 나뭇가지 들고 탐험 시작 외치는 약간 탐험가 스타일이고요. 동생 미나는 꽃잎 하나 보면서도 엘프의 모자 같다고 떠올리는 정말 이야기꾼이죠. 이렇게 좀 다른 두 아이가 같이 세상을 마주하는 방식, 이게 이야기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그 다름이 만나서 시너지를 내는 방식, 그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탐험가의 어떤 행동력하고 이야기꾼의 상상력, 이 두 가지 관점이 딱 결합될 때 평범한 공원 산책이 훨씬 더 뭐랄까 입체적이고 풍부한 경험으로 확장되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릴 때도 우리 안에 민서와 미나를 다 깨워야 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자매가 이제 엄마 손을 딱 놓고 진짜 탐험을 시작해요. 지도도 없이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일장을 보면 막 코끼리 대장, 사자 공주가 되기도 하고 모래 놀이터를 레스토랑으로 상상하면서 놀아요. 언니, 그거 어떻게 해? 쉭, 비밀인데 알려줄게. 이런 대화들, 여기서 아이들만의 세계를 딱 구축하는 힘이 느껴져요. 네네. 그 비밀 공유가 중요해요.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서 자기들만의 규칙이랑 서사를 만들고 또 공유하면서 유대감을 형성하잖아요. 어른들 세상에서도 뭐랄까 프로젝트 팀이나 친구 관계에서 공유된 목표라든지 아니면 작은 비밀 같은 게 관계를 더 끈끈하게 만드는 것처럼요. 상상력이 현실을 다시 만드는 순간인 거죠. 모래가 그냥 모래가 아니라 레스토랑 재료가 되는 것처럼요. 그러다가 2장에서 풀숲에서 길을 잃는 사건이 딱 발생해요. 잠깐 좀 두려워하다가 반짝이는 유리 조각, 그러니까 보물을 발견하면서 다시 만나거든요. 위기가 오히려 새로운 발견의 계기가 되는 순간인데, 혹시 이런 경험 당신에게도 있지 않으신가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뭔가 얻게 된 경험이요. 그렇죠. 길을 잃는 경험이 보물 발견으로 이렇게 딱 이어지는 전환은 우리가 삶에서 예기치 않은 변화나 어려움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작은 은유 같아요. 당장은 좀 막막해도 관점을 바꾸면 그 속에서 예상치 못한 가치나 기회를 발견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두려움이 호기심으로 바뀌는 순간이랄까요? 그리고 3장, 미나가 주운 그 흰 꽃잎에서 엘프의 편지를 읽어내는 장면은 정말 인상 깊어요. 꽃잎 무늬를 보고 연못에서 기다릴게, 이런 메시지로 해석을 하고 다음 목적지를 정하거든요. 이건 그냥 귀여운 상상이라기보다는 세상을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아주 적극적인 행위 같아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아이들은 객관적인 사실, 그러니까 꽃잎 무늬에 주관적인 의미, 엘프의 메시지 같은 걸 부여하면서 스스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거죠. 우리 어른들도 뭐 데이터를 해석하거나 다른 사람 행동을 이해하려고 할 때 끊임없이 이런 의미 부여 작업을 하잖아요. 세상을 이해하는 인간의 아주 기본적인 방식이죠. 연못으로 가는 길에는 다람쥐랑 숨바꼭질도 하고요. 연못과 벤치에서는 바람 소리를 들으면서 마법의 거울, 5장처럼 서로 속마음을 나눠요. 난 사실 언니랑 매일 놀고 싶어 같은 그런 진솔한 고백들이 나오죠. 자연이 아이들의 감정 교류를 돕는 약간 촉매제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자연과의 교감이 내면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그런 순간이죠. 마법의 거울이란 이름처럼 그 연못이라는 공간이 아이들한테 솔직한 자기 자신과 서로를 비춰볼 수 있는 안전한 장소가 되어주는 거고요. 당신에게는 그런 마법의 거울 같은 장소나 순간이 어딘가요? 좀 진솔한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곳 말입니다. 마침내 하루의 탐험을 마친 자매는 스스로를 자연 탐험가,
6장이라고 부르고 자신들의 경험을 담아서 나뭇가지랑 그림으로 탐험 기록 또는 기억지도 7장을 만들어요. 풀숲, 꽃잎, 다람쥐, 연못 이렇게 각 장소와 사건들을 쭉 연결하는 거죠. 집에 와서도 이 기억지도를 그림으로 남기고요. 이 기억지도 만들기는 단순한 활동 기록 그 이상이에요. 흩어져 있던 경험 조각들을 하나로 연결해서 의미 있는 이야기로 만드는 과정. 그러니까 경험을 내면화하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인 거죠. 어른들도 프로젝트를 마치거나 여행 다녀온 뒤에 비슷한 방식으로 경험을 정리하고 의미를 부여하곤 하잖아요. 하루를 자신의 서사로 완성하는 아주 강력한 방법입니다. 결국 이 책은 평범한 하루가 아이들의 상상력, 그리고 자연과의 만남을 통해서 얼마나 특별한 모험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참 따뜻한 증거 같아요. 할머니의 시선과 아이들의 세계가 잘 어우러져서 일상을 새롭게 보는 법을 알려주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을 보았는가만큼이나 어떻게 보았는가이고 그 관점이 우리의 경험과 기억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건 단지 아이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일상에서 의미와 기쁨을 발견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오늘 이 자매의 이야기를 들으신 당신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고 싶네요. 만약 당신의 오늘 하루를 기억지도로 그린다면 어떤 순간들을 점으로 찍고 선으로 연결하시겠어요? 그리고 당신의 일상 속 작은 발견들 속에서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을까요? 잠시 그 질문을 마음에 품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